미국 의회가 자국 군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외계 우주선을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의회는 국방부가 추락한 비행체를 회수하고 역설계하는 비밀 프로그램을 수십 년간 운영해왔다고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프로그램들이 의회 감독 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인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미국 국방보국장실에서 매우 이례적인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거든요. 내용이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미확인 항공 현상, 영어로는 UAP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미국 해군 조종사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전까지 UFO 목격담은 음모론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물체들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물체들은 미국 영공과 훈련 지역에 자주 나타나면서 비행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었고, 심지어 국가 안보에도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UAP들이 미국 전투기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조종사들이 급히 회피 기동을 해야 했던 사례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2022년 공개 청문회에서 국방부와 해군 정보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이런 일이 충분히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이 UAP들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인데, 어떤 것들은 해군 함선을 몇 시간씩 따라다니는 드론 형태였고, 어떤 것들은 조종석에서 촬영된 빛나는 구체였으며,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행 특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류가 군과 의회를 가장 걱정하게 만들었는데, 이 물체들은 소닉붐, 그러니까 음속을 돌파할 때 들리는 폭발음 없이, 소리 없이 음속을 뚫고 지나가는가 하면 전투기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급가속과 급선회를 보여줬거든요. 눈에 보이는 추진장치 없이 강풍 속에서도 가만히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적국의 기술이라면 미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뒤처진 거고, 그게 아니라면 대체 이것들을 조종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해군은 누가 이들을 조종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는 국방부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라고 명령했고, 2012년 7월에 전형 이상 현상 해결국, 약칭 AARO가 설립됩니다. AARO의 임무는 과학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 UAP의 정체를 밝히는 거였거든요. AARO는 설립 직후 바로 일을 시작해서 이라크 전쟁터에서 목격된 모술 오브를 포함한 510건의 UAP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회가 AARO의 답변에 점점 불만을 품기 시작한 거죠. 2023년 4월 AARO의 첫 청문회에서 AARO 측은 UAP의 이상 현상을 계속 축소하면서 적절한 데이터만 있으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정부의 은폐와 기만 역사의 연장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UFO 프로그램들이 진실을 숨겨온 전력이 실제로 있거든요. 1947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 사인, 프로젝트 그러지, 프로젝트 블루북 같은 조사들이 UFO를 진지하게 연구하기보다는 은근히 무시하고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은 심지어 그 프로그램들을 직접 이끌었던 과학자들로부터 나온 것이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1966년에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에서 경찰들이 길이 10m 이상의 달걀 모양 물체를 목격한 사건이었거든요. 그 물체는 아래쪽으로 빛의 원뿔을 내뿜으면서 지면에서 몇백 피트 위를 날아다녔고, 경찰들 위를 지나가 멈췄다가 다시 이동하는 기묘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경찰들이 그 물체를 추격하기로 결정했는데, 가까워질 때마다 빠르게 달아나면서도 마치 그들을 기다리는 듯한 행동을 보였거든요. 결국 2명의 경찰이 2개 주에 걸쳐 60마일이나 추격한 끝에 새벽 무렵 그 물체가 하늘로 수직 상승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블루북의 공식 결론이 뭐였냐면 금성을 오인한 거라고 발표한 겁니다. 당시 프로젝트 블루북의 수석 과학자였던 제이 알렌 하이넥은 자신에게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실제로 금성은 그 물체가 보일 때
수평선 근처에 동시에 떠 있었기 때문에 이 설명이 성립할 수가 없었거든요. 일부 비평가들은 블루북을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억지 설명만 갖다 붙이는 조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AEAO가 비슷한 태도를 보이자 의회의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온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데이비드 그룻이라는 내부 고발자인데 그는 미국 공군과 국가지리공간정보국에서 14년간 근무한 정보 장교였습니다. 그의 경력과 신뢰도는 미국 정보 커뮤니티 감찰관, 쉽게 말하면 정보기관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독립적인 조직에 의해 신뢰할 만하고 긴급한 사안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탄탄했거든요. 그는 책 계약 같은 것도 없어서 이걸로 돈을 벌 이유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런 발언은 그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의회 앞에서 증언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보장교로서의 업무 중에 미국 정부 일부가 수십 년 동안 UAP 추락 회수, 그러니까 떨어진 UFO를 찾아서 가져오는 것, 그리고 역설계, 외계 기술을 뜯어보면서 작동 원리를 파악해 우리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프로그램을 의회의 감독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내부 고발자들이 AEAO에도 같은 주장을 했는데 AEAO가 그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한 점입니다. 이게 사실일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의심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7년간 모든 감사에서 실패해왔고 자신들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비밀 프로그램 한두 개가 그 틈새에 존재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그루시의 증언 직후 의회는 즉각 행동에 나섭니다. 국방부에 UAP 관련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특히 비인간 지성체, 쉽게 말해 외계인이나 그들의 기술, 또는 회수한 비행체에 관한 모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비인간 지성체라는 문구가 포함된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더 걱정스러운 건 이 법안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왜 제출을 피하려고 할까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은 이런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2023년 2월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을 가로질러 비행하다가 바다 위에서 격추됐는데 이 60m 높이 풍선에 대한 훌륭한 사진들이 다수 공개됐고 잔해도 하루 만에 수거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직후 레이더에 포착되어 격추된 다른 3개의 물체입니다. 첫 번째 풍선이나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드론을 들이받는 장면에 대해서는 좋은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 세 물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어떤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강도 높은 수색에도 불구하고 모두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그중 하나에 대한 흐릿한 이미지를 공개했고 하나는 취미용 풍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부족한 정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조롱당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무 문제 없고 외계인 기술이 아니라면서 동시에 그게 누구 소유인지는 모른다고 하니까요. 비슷한 상황이 2023년과 2024년에 계속됐는데 랭글리 같은 군기지나 영국의 미국 군사기지, 핵무기나 첨단 전투기가 저장된 민감한 시설들 위로 정체불명의 드론들이 나타났습니다. 언론에는 주로 뉴저지에서 일어난 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목격됐고 2025년 3월에는 호주 근처에서도 비슷한 물체가 관측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러시아나 중국 같은 외국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FAA, 그러니까 미국 연방항공청이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FAA가 민감한 공군 기지 위를 나는 드론들을 승인했다면 왜 FAA는 이를 막기 위해 임시로 드론 비행을 제한했을까요? 왜 군은 이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을까요? 왜 이 드론들은 잡을 수도 레이더로 탐지할 수도 없었을까요? SUV, 그러니까 대형 승합차 크기의 드론들이 전 세계에 등장하면서 민감한 군사 지역을 정찰하고도 포착되지 않는다면 이건 취미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의 기술일 수도 있지만 이런 비밀주의는 의회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UAP 청문회에서 의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청문회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국방부가 위성 영상을 비롯한 데이터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거든요. 현재 또는 전직 고위급 군 장성들, 제독들, NASA 관리자까지 나와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부에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는 그 비밀 프로그램의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성스러운 별자리라는 이름이었고 군 복무자들이 실제로 UAP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성스러운 별자리 보고서에 포함된 진술들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F-12 전투기가 3개에서 6개의 오브 형태, 그러니까 둥근 구체 모양 UAP 편대에 의해 포위되어 완벽한 대형을 유지한 채 임무 지역에서 밀려났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부드럽게 빛나는 오렌지색 구체가 미 해군 함선에 접근해서 이를 본 사람들이 시간 인식이 왜곡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물체가 떠난 뒤 승조원들은 최면 상태에서 깨어난 것처럼 느껴졌고 이어 극도의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하거든요. 또 다른 사례에서는 200m에서 400m 크기의 비행 접시형 UAP가 두꺼운 구름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것이 적외선 위성 영상에 포착했습니다. 그 물체는 자신이 관측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듯 다시 구름 아래로 내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보고서 자체 외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영상이나 추가 증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UFO학자 제레미 코벨이 미 공군의 적외선 위성으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UAP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것이 성스러운 별자리에 등장한 사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거든요. 영상에서 그 물체는 화면 상단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구름 크기로 추정하면 분명히 거대한 구체 또는 원반이고 90도 각도 전환은 풍선이나 바람에 날리는 물체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만약 코벨의 말이 맞고 이 영상이 진짜라면 성스러운 별자리의 거대한 UAP 주장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NASA와 협업해 제작된 팟캐스트에서도 흥미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에코시스테믹 퓨처스라는 프로그램의 게스트 중 한 명이었던 리처드 반두릭은 전기 엔지니어이자 수학자로 현재 필드 프로펄전 테크놀로지스의 CEO인데 매우 태연하게 자신이 공공부문,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UAP 역설계 회사에 참여를 했었다고 말했거든요. 그는 만지면 먼지로 변해버리는 스마트 소재에 대해 연구했다고 했고 투명해질 수 있는 삼각형 UAP를 연구하려 했던 경험도 침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NASA가 협업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은 은근히 그가 말하는 내용에 동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의회는 성스러운 별자리 주장에 대한 자체적인 증거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 우리가 공개된 의회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리해보면 의회의 불만을 보고 판단할 때 드문 양당 합의 속에서 의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군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기밀 문서와 영상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믿느냐 마느냐는 그들의 해석 능력과 개인적 의도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거든요. 확실한 것은 우리 하늘에는 설명되지 않는 물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반드시 외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는 기묘한 비행체는 분명히 존재하고 정부가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확실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내부 고발자들은 그중 일부가 비인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증언은 가장 약한 종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왜곡하거나 자신이 본 것을 편견에 따라 해석할 수도 있고 완전히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군에서 공개한 영상들은 뭔가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군이 보유한 높은 수준의 영상 품질과는 거리가 멀어서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UFO가 백악관 옆에 착륙하고 외계인이 대통령과 악수하는 영상 같은 확실한 증거는 없고 설령 그런 영상이 있어도 믿을 만한 출처에 의해 인증되지 않으면 AI로 조작된 것일 수도 있는 시대니까요. 데이비드 그루시 같은 믿을 만한 증인의 증언은 있지만 그는 자신이 들었다고 주장했을 뿐 직접 목격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국방부의 은폐와 기만의 흔적들은 알고 있지만 일부는 민감한 군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미국 스텔스 폭격기처럼 공개 이전까지 숨겨야 했던 최신 기술이나 자신들의 능력을 모두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정찰 장비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그것이 대중에게 숨기기 위한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의회에게 숨기기 위한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바로 의회거든요. 의회의 모든 사람이 모든 비밀 프로그램에 대해 알 필요는 없지만 하원 연구모위원회와 상원 정보위원회 같은 일부 선정된 의원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그들이 국방부의 활동을 감독하면서도 기밀 유지가 가능하도록 만든 구조거든요. 그러니 만약 이것이 비밀 미국 기술이라면 특정 의원 몇 명에게만 조용히 말해주면 됩니다. 그들은 나머지 의회에 이건 우리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알릴 수 있겠죠. 그런 이런 모든 논란은 조용히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비밀 미국 기술을 숨기고 있다는 설명은 그다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단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다른 나라가 미국보다 기술적으로 앞선 상황을 공개해서 대중의 공포를 촉발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추측일 뿐입니다. 모든 사실을 함께 검토해보면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상원의원 마코 루비오의 말을 빌리자면 그 내부 고발자들이 말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사실이거나 완전히 사실이든 아니면 정부에서 높은 등급의 보안 권한을 가진 똑똑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미쳐서 헛된 추적을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 내부 고발자들 중 상당수는 훌륭한 경력을 가진 현직 인물들이고 자신의 명성을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제이크 바버라는 새로운 내부 고발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루시처럼 정부의 기밀 프로젝트에서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루시와 달리 헬리콥터 조종사였고 그 비밀 프로그램들 중 하나에서 직접 일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의회는 바버를 공식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그가 이 프로그램에서 일했다는 증거도 없지만 비밀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바버에 따르면 그는 때때로 매우 민감한 물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송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어느 임무에서 사막의 한 위치로 헬리콥터를 조종해갔고 그곳에서 큰 달걀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물체에 접근하자 압도적인 감정이 밀려왔고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으며 무언가가 영적인 방식으로 자신과 연결될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 경험은 그를 눈물 흘리게 할 만큼 강렬했고 나중에 다른 요원들로부터 자신이 본 것이 UAP였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버는 또 다른 임무에서 UAP 또는 UAP에서 역설계한 기술에 노출되었고 한 의사가 방사능 피폭, 쉽게 말하면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보인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의사는 UFO 학자이면서 면역학 및 암 연구에서 광범위한 배경을 가진 게리 놀란 박사였거든요. 이후 바버는 군을 떠나 스카이워처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는 군을 강제로 비밀 프로그램을 공개하게 만들기보다 민간 부문에서 그 결과를 재현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놀랍습니다. 바버와 그의 팀은 단순히 카메라나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을 사용하여 UAP에 접촉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바버가 처음 UAP와 영적인 교감을 했다고 주장한 그 방식을 사용해서 인간의 정신으로 UAP에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바버에 따르면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존재하며 UAP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신들에게 다가오기를 원하고 제대로만 하면 그들은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미스터리한 도구 휘슬이라 불리는 전기 신호 장치와 현장에 있는 초능력자를 혼합하여 UAP를 거의 100% 성공률로 불러낼 수 있다는 극도로 대담한 주장입니다. 영상도 있긴 한데 그 영상은 매우 흐릿하고 몇몇은 풍선이나 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바버는 이 정신 접촉과 도구 휘슬이 군이 사용하는 방식이며 최초의 UAP를 착륙하게 만든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CIA가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정신력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것은 문서화된 사실입니다.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으로 CIA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해 러시아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특정 목표를 원격으로 감시하려 했거든요.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는 단 몇 년 만에 끝난 다른 UFO 프로젝트와 달리 20년간 지속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뭔가 있다고 느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아프리카 중앙 지역에 추락한 비행기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위성들이 그 비행기를 찾을 수 없었지만 한 원격 관찰자, 그러니까 먼 곳을 정신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최면에 빠진 뒤 좌표를 적었고 그곳에서 비행기가 발견되었다고 하거든요. 초능력과 원격 관찰에 대한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정부가 정신력으로 UAP에 접촉하려고 시도했다는 생각은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다만 받아들이기 훨씬 어려운 것은 UAP가 정말로 반응했다는 주장이겠죠. 결국 UAP 관련 주장들의 상당수는 믿음의 문제로 보입니다. 다수의 의회 의원은 그루시를 믿고 그루시는 그의 소스를 믿고 바버는 정신교감을 믿고 AARO는 모든 이상현상은 적절한 데이터가 있으면 설명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이상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센서의 한계선에서 존재하며 우리가 의심만 할 수 있는 비밀 정부 파일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로 단순한 풍선, 장난, 혹은 미국 정부의 한 부서가 다른 부서에 말하지 않은 발전된 기술일 수도 있을까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모든 미스터리에 더 많은 빛이 비춰질 때까지는 진실을 아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단지 확률뿐입니다.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흥미롭고 매혹적입니다. 그중 일부가 이미 여기 와 있다면 그건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확실한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말이죠. 전 세계의 정부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그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이 단순한 비밀 군사 기술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이 모든 미스터리가 결국 해결될 때까지는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답이 외계 비행체든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든 혹은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이든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어떤 비밀 조직도 영원히 진실을 숨길 수는 없거든요. 우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항상 또 다른 놀라움이 바로 코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